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빗자루의 오늘 장 시작 전 관심주 주식 브리핑입니다. 방송을 들어보시고 진행이 부족했지만 유익하셨다고 느끼셨으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 처음 들어보시고 왜 주식 빗자루인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 좀 하다가 그냥 빗자루라는 개념이 쓸어버리잖아요. 나쁜 거 골라내고 좋은 주식만 쓸어 담자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채널 개설 이후로는 저도 직장인이고 하지만 직장인 및 초보분들과 서로 공유하며 배워보자는 취지, 또 주식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제 방송에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웃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배워보자는 취지이니 지식과 정보를 댓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의 방송이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 시간 미국 시장 장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0.71% 상승한 34,060.36,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을 했고요. 4,211.47, 그리고 나스닥 0.22% 상승한 14,082.55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채 국고물은 0.021% 상승한 1642이고요. 아마 이렇게 큰 의미는 없을 듯 보이고요. 이상 미국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제까지, 오늘도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대형주들 실적 발표 호조에 따른 기업 주가들 지속 상승 중이나 종합 주가 지수는 반대로 흐르고 있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주가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곧 재개될 5월 3일 날 재개될 공매도 영향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월달 이 수출 증가가 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실적 긍정적으로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5월은 아마 이 증시가 중소형 실적주, 성장주, 기대주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되어지고요. 따라서 이 설비 투자가 또 증가가 될 것이고 수출 환경이 유리해짐으로써 아무튼 5월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주식 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4월달 오늘 마지막 금요일 장이고요. 4월 한 달 동안 오늘 하루만 고생을 하시면 또 내일부터는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진단키드미 백신주가 강세였고 오늘도 별 차이는 없을 듯 하고요. 오늘의 첫 방송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 있는 종목 및 테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저께 저녁에 한 6시 가까이 돼갖고 뉴스가 나왔죠. 스푸트니크 관련주
백신입니다. 백신주 관련해 가지고 머니투데이 뉴스를 보면 노바백스하고 스푸트니크 V 백신 허가 절차가 사실상 돌입을 해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상승이 된다고 하면 필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 후 이제 눌렸을 때 재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이 두 노바백스하고 스푸트니크 V 이 두 백신의 사전 검토 차이는 이 노바백신은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 단계이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 해서는 휴언스 글로벌, 휴메딕스, 휴언스, 종근당 바이오, 이화전기, EDT, 이스웹지스 이렇게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은 휴언스 글로벌, 휴메딕스, 휴언스라고 이게 지을 수 있는데 이화전기나 EDT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 시리즈 종목들이 이화전기가 5월 3일 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감자를 진행을 합니다. 10분의 1이죠. 200원짜리 주식인데 200원짜리가 이제 2,000원으로 10배 이렇게 해서 업을 해서 이제 10대 1 감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시리즈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 이트론, EDT, 이화전기, 이트론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트론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화전기하고 EDT 같은 종목은 좀 투자하시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도록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바백신 관련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캐몬, 디알잼, 제일약품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말도 좀 많았죠. 이게 계약 연장이 1년이었다, 거짓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밝혀졌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1년 재연장 검토, 1년 재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근데 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신에 대한 그 CMO 위탁 생산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캐몬, 디알잼, 제일작품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노바백신 관련주로 해갖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일약품은 힘없이 빠지는 상태죠. 제일약품은. 근데 이 제일약품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제일약품이 그렇게 허망한 종목은 아닙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올랐다가 요게 이제 그 노바백신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에서 이제 그 뒤로 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가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로 그날부터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실망은 하지 마세요. 이 제일약품이 원래 이 노바백신도 엮여져 있지만 주는 뇌졸중에 관련된 임상시험이에요. 임상시험 이상이 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또 발표가 나오고 하면 주가는 또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또 진행은 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망은 갖지 마시고 요거는 좀 중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바백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주가는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지만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 투자했는데 오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크게 실망은 하지 마세요. 좀 중기적 관점으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하고 캐몬, DR잼 같은 이 종목들은 오늘 한번 또 지켜봐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차트인데 이게 어저께 그 이제 좀 시끄러웠던 뉴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아마 이게 소폭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스푸트니크가 아니라 노바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게 CMO 그 위탁 생산을 하면서 그 매출에 대해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저평가일 수 있어요. 이 금액이.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요게 매출이 일어나오면서 생산이 돼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오면서 이제 요게 매출 신고가 되고 분기 신고가 된다고 하면 그 매출이 좋아지는데 성장을 하는데 요게 뭐 상승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요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덩치가 큰 종목이라 시총이 크고 하니까 그것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굳이 이 종목은 아니잖아요. 요 노바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여져 있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노바백신에 대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뿐이지 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회사 운을 걸고 사명을 걸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뭐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실망을 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캐몬이 이제 대장주였었죠. 이 노바백신에 따른 캐몬이 보시면 참 무섭게 올랐었죠. 무섭게. 이 바닥에서부터 하면은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3일 사이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4월 23일 금요일자에 비해서 뭐 이 3일 사이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네. 거의 뭐 7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니까요. 여기 보면 차트 보면 무섭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또 반짝하지 않겠나. 5일선 위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도 반짝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뭐 설거지를 시킬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 캐몬이 상당히 좀 웃겨요. 시세가 죽는 듯 하면서도 살아나고 이 위에서 안 떨어집니다. 이 위에서 4,000원대 4,400원 4,425원에 어제 종가였었죠. 물론 4,830원까지 올라갔다가 13% 이상 또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4% 상승한 4,425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쉽게 죽진 않습니다. 이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뭐 시세가 위로 반짝 상승을 하면서 뭐 시세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점, 요 부분이 예, 거래량도 태워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단타 치실 분들은 요 캐몬도 주의 깊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이 DRGEM 같은 종목은 이게 사실 의료기기 업체인데 여기 이제 그 노바백신 이 백신주에 이제 관련돼서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 DRGEM이라는 이 회사가 재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도 이 DRGEM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이 노바백신에 따른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도 이게 위에서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재무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DRGE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믿어도 되나,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괜찮겠구나 싶으신 분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시장에 그 OTT 관련해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알로이스가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었죠. 이게 5월 5일자 어린이날 주기로 해서 한국에 상륙을 하겠다, 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많이 저기가 됐었는데, 이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종목으로 보시면 재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재무도 알로이스가 흑자 이제 단기 순이익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많이 난 회사예요.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이 OTT 셋톱박스 부분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거고요. 손오공도 있고 KTH도 있고 하지만 이 손오공은 재무가 좀 안 좋습니다. 2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OTT 관련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꾸준하게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알로이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어저께 상승을 줬지만 이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또 한번 보셔야 될 종목들이, 업종들이 이제 건설 쪽, 특히 이제 그 도시재생, 리모델링 을 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테크, 이구산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계 쪽으로도, 어저께 이제 시외에서 이제 우림기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우림기계가 농기계 공기압 및 감속기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동일 업종으로는 이제 한신기계와 에너토크가 있는데, 두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먼저 시세를 줬어요. 근데 이 우림기계가 이제 그 어떤 테마적인 부분, 아니면 뜬금없이 어저께 이제 시외 상한가를 갔는데 뉴스 없이 갔습니다. 뉴스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림기계 종목을 한번 보시고, 이 단타로 갭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3%, 5%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단타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 오늘만 당일 단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쪽 부분도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뭐 크게 작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뭐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시세를 반납을 해주고 내려왔는데 이 디지털 화폐 부분도 한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 쪽으로도 정치 쪽이야 뭐 지금 현재 뭐 1, 2등을 앞다퉈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요쪽 분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정세균 주도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줄 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테마하고 이재명 테마 이쪽으로는 또 관심 있게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윤석열 전 건설총장 후보의 뭐 배우자분 되시는 김건희 씨, 이 코바나 컨텐츠 관련주로 해가지고 요즘에 노루가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죠. 노루가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시세를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방송을 하려니까 목이 좀 잠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 노루페인트, 이 노루 쪽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뭐 어쨌든 협찬을 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 쪽인데 KCTC 어저께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동방, 태용로직스 이런 종목들 오늘도 한번 관심 있게 이쪽 물류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당일 단타로 전부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당일 단타로 전부 다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를 뭐 계속적으로 뭐 스윙으로 가져가셨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요거는 진행을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이야 뭐 직장인 분들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뭐 3%도 괜찮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 이게 뭐 시초에 시작하는 분위기를 보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스탑로스를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3%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뭐 5%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일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매도를 걸어 놓고 진행을 하셔야 금액이 올랐어도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신경 안 쓰고 있다 올랐는데도 못 팔고 그러면 이게 또 스윙으로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다음 주를 또 넘어가시게 되면 그 시세를 안 주면 못 팔고 있잖아요. 못 팔고 또 들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장세가 그렇게 계속 뭐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당일 단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꾸준히 이제 봐야 될 섹터로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 쪽이에요. 설비 투자 쪽.
설비 투자 쪽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이쪽 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쪽 부분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라인 증설을 하고 그러면 이쪽 이 설비 투자 쪽은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그 삼성에서 삼성 반도체가 증설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LG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다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일진 디스플레이, 이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시면 보시면 차트가 이뻐요. 예, 이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원하는 수익이 뭐 이게 5만 원을 갈지 뭐 얼마를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또 올해 지금 이제 꾸준하게 봐야 될 이제 섹터 중에서 건설주는 뭐 하나씩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형사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요것도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또 매각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이 매각설이 있기 때문에 M&A가 되고 그러면 이게 또 대우건설 자체가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이 탄탄합니다. 지금도 실적이 탄탄하고 한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바닥으로 대비를 하면 뭐 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건 많이 올랐습니다. 보세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3,500원, 4,000원 부분이었었는데, 3,500원에서 4,000원 부분 12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금 이게 그 어제까지 이제 8,000원 올랐거든요. 4개월 동안에 이제 100% 상승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건설주가 앞으로 이제 뭐 서울시 공공주택 짓고 뭐 저기 했다, 이제 아파트 이제 건설 짓고 이제 신도시 짓고 뭐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고 하면 건설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소형 건설사, 뭐 이 내장재, 건자재,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 이 업체들, 이렇게 꼭 하나씩은 필히 편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실 필요가 꼭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도 항상 꾸준히 봐야 되고요. 해운 같은 경우에도 해운주도 이제 HMM 패너션, 이 두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을 주는 종목이에요. 그 HMM이 이제 수급이 받쳐주면서 꾸준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이제 HMM, 패노션, 대한해운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시는데, HMM하고 패노션을 제외한 대한해운은 급등주로 이제 보시면서, 이 급등주로 보면서 이게 횡보를 잘 해요.
급등 한번 주고 횡보하고 급등 한번 주고 횡보하고 요번에 이제 그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대한해운도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원형바닥이죠. 원형바닥을 이제 하시고 나서 원형바닥이 진행이 되고 이제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횡보를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 바닥에서부터 위에 상승하기까지도 벌써 뭐 한 20% 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20% 그렇죠. 한 25%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또 이 횡보를 하면서 이제 뭐 상승 곡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만큼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 또 시세를 한번 또 크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한해운은 그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지금 한 2주 정도 굉장히 뜨겁죠. 철강주도. 보시면 뭐 중소형 철강주, 이제 삼면철강, 문배철강 이런 철강주도 상당히 뜨겁고 얼마 전에 포스트코 강판이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시세를 뭐 이틀 동안 상한가 치고 그 3일 후에도 뭐 계속 뭐 10% 이상 또 시세도 주고 아마 뭐 3일 동안 거의 뭐 70% 상승을 하면서 죽지를 않아요. 예, 시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이 지금 철강주도 지금 끝날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또 횡보가 좀 들어가면서 조정이 들어갈 때 이제 눌림을 좀 줄 때 철강주도 실적 좋은 회사를 좀 찾아서 편입을 해두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강주가 올해 꾸준하게 시세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종에 편입을 해 놓고 한 종목씩은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몰빵은 항상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진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시드가 5천만 원인데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5종목을 다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시드가 5천만 원이면 1,50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단타를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종목으로 다섯 개가 다 들어갔는데 이 5개가 다 진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를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판단을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자재 쪽하고 이제 이 섬유 쪽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신라섬유, 한섬 뭐 이런 부분이 시세를 한 번씩 잘 주잖아요. 이 섬유 쪽이 오르는 이유도 지금 올해 면사 섬유 종목 중에서 이제 면사하고 폴리에스터가 수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생산 저하가 됐는데 워낙에 소모가 빨라요.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섬유 업종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회사도 주가가 오르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쪽하고 섬유 업종도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이 공매도 대상 이제 업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있는데, 이제 5월 3일 날, 요번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이게 이제 전 종목은 아니고요. 시총 높은 이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중 이제 일부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 집중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회사들의 기업들이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얼마 되지 않은 것, 1, 2개월 내인 것. 이거는 시가총액보다 이제 전환사채 비중이 높고, 현재 주가가 전환가보다 이제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 세력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또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살펴보면 뭐 2% 넘는 것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든 2% 넘는 종목들이 몇 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대여섯 개 종목들 각 이제 그 지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성장이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성장이 멈춘 종목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실적이 저조하거나 저조할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이 공매도 세력에 집중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간추려 가지고 다시 한번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 올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성장이 멈춘 종목인지 한번 이런 부분도 제가 찾아봐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겁내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도 실적이 좋고 회사만 탄탄하면 공매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빗자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